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20초 만에 흔적 없이 사라진 아이. 일본의 3대 미제 아동 실종 사건 중 하나인 마츠오카 신야군 실종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츠오카 신야군은 일본 이바라키현에 사는 평범한 가정의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사건 당시 4살밖에 안 된 어린 나이였죠. 사건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외할머니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차로 9시간이 넘는 거리인 도쿠시마 현에 있는 친척집에 머물게 되면서 발생합니다. 때는 34년 전인 1989년 3월 6일 죽음의 슬픔도 무게도 알 수 없는 어린 나이였던 신여군은 친척집에서 사촌들과 놀면서 지루함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다음 날 아침 식사를 앞두고 신여군은 아빠와 누나, 동생, 사촌들과 함께 가벼운 산책을 즐기려고 외출을 하죠. 10분 정도 즐겁게 산책을 하고 다시 집에 돌아왔지만 더 놀고 싶었던 신여군은 집에 들어가길 거부했습니다. 아이를 키우시는 분이라면 혹은 조카랑 놀아줬던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이 나이대 아이들은 고집이 상당하죠. 신여군의 아버지도 고집에 지고 말았습니다. 안고 있던 신여군의 동생을 아내 품에 넘기고 신여군과 산책을 마저 즐길 생각이었죠. 하지만 다시 집 앞에 나와보니 둘째 아들 신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로에서 10m 정도 떨어진 돌계단을 같이 올라와 불과 20초 전까지만 해도 현관 밖에 서 있던 아이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만 것이죠. 20초는 과장이 아닙니다. 정말 단 20초 만에 사라졌죠. 아버지는 집 주위에 숨어 있거나 더 놀고 싶은 마음에 혼자 도로에 나가버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20초면 아이가 혼자 멀리 갈 수 있는 시간도 아니고 혹여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도 범인이 어디론가 멀리 도망칠 만한 시간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집 주위에 신여군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고 집 앞 돌계단은 한 높이가 27cm나 돼서 어린아이가 20초 만에 뛰어내려가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결국 신여군이 실종된 지 1시간 반 정도가 흐른 오전 10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동네 주민, 소방대원, 지역 경찰, 현경, 기동대 등 100여 명이 수색에 나섰죠. 하지만 작은 유실물 하나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아동 유괴라고 하기엔 외출 당시 의심될 만한 사람을 보지도 못했죠. 신여군의 실종은 의문투성이었습니다. 당시 신여군의 가족이 머물렀던 친척집은 고도 200m 정도의 산간부 도로 맨 끝에 위치해 있어 지나가는 차도 사람도 드물고 그렇다고 주위에 다른 집이 많은 것도 아니었죠. 혹시나 해서 찾아봤지만 교통사고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실종 당시 100m 남짓 거리의 밭에서 일하고 있던 농부들도 사람이나 차가 지나가는 걸 보지 못했다는 증언이 나왔죠. 누가 어떤 목적으로 신여군을 계획적으로 유괴했다고 생각하기에 신여군과 가족이 친척집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건 가족과 해당 친척뿐이었죠. 어떤 단서도 찾지 못한 채 하루가 지난 다음날 경찰은 신여군이 산속을 헤매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200명을 동원한 대규모 수색을 시작합니다. 이 작은 동네에 이 정도 규모의 수색 작전이라면 뭐라도 나와야죠. 동시에 혹시나 하는 생각에 신여군 가족이 머물고 있는 친척집에는 녹음 장치가 설치됩니다. 하지만 대규모 수색은 진전이 없었고 답답하고 암울한 시간만이 흘러갔죠. 결국 신여군의 가족은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까지 아무것도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여군의 가족이 이바라키현으로 돌아가기 하루 전 기이한 전화가 한 통 걸려오죠. 갑자기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은 건 신여군의 아버지였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말에서 도쿠시마 억양이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여자였고 부인을 바꿔달라는 말을 하죠. 도쿠시마 억양, 신여군의 가족이 머물던 친척집의 지역이 도쿠시마였습니다. 뭐 그래도 그 사이 아내가 친구를 사귀었을 수도 있으니 일단 아내에게 전화를 건네줍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신여군의 엄마에게 자신은 첫째 딸, 즉 신여군의 누나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나카하라 마리코의 엄마라고 소개하죠. 반에서 부조금을 모았으니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와 언제 집으로 돌아오는지를 묻습니다. 신여군의 어머니는 내일 돌아간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일단 이바라키현에 있는 유치원의 학부모가 지금 머물고 있는 지역인 도쿠시마 억양을 쓴 것도 이상했고 같은 어린이집 학부모가 자택도 아니고 친척집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것도 신여군 가족이 친척집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도 이상했죠. 그 여자는 이후에 연락이 없었고 너무나도 기이한 상황에 신여군의 어머니는 어린이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답변은 충격적이었죠. 어린이집에서는 조의금을 거둔 적이 없었고 무엇보다 어린이집에 나카하라 마리코라는 아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추려보면 전화를 건 여자는 도쿠시마 현에 살고 신여군 가족의 집안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건데 안타깝게도 이 여자에게서 전화는 두 번 다시 걸려오지 않았고 실종된 신여군을 찾을 단서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대규모 수색은 3개월에 걸쳐 계속 진행되었지만 어떤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죠. 이후 신여군의 아버지는 회사를 그만두고 자영업을 하면서 아들을 찾기 위해 50회가 넘도록 방송에 출연했고 자택 전화번호도 공개하며 목격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신빙성이 낮은 경우도 많았지만 전국 곳곳에서 신여군과 닮은 아이를 봤다는 목격 정보가 쇄도했죠. 신여군의 부모님은 목격 정보 하나하나에 정신없이 휘둘리면서도 일말의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2018년 한 남성이 사라진 신여군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입니다.
있습니다. 일본 5대 지상파 방송사 중 하나인 TBS사의 실시간 시청자 제보를 통해 실종자를 찾거나 기억 상실자의 신원을 추적하는 TV 프로그램 공개 대수사에 등장한 한 남성이 그 주인공이었죠. 이 남성은 2014년 아이치현의 어느 쇼핑몰 화장실에서 의식불명으로 쓰러져 있었는데 의식을 되찾고 나서 조사해보니 기억상실의 DNA 감정으로도 신원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후 계속된 조사에서 남성은 자신의 이름은 아이다 류토이며 4~5살 때쯤 납치된 이후 17년간 어떤 중년 남성에게 감금당했었다고 말하죠. 이후에는 자신의 이름이 와다 류토라고 바꾸었지만 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납치된 남자는 1년이 넘도록 도주할 준비를 한 뒤 2014년 범인의 부재를 틈타 집에서 도망쳤다고 진술했죠. 이 남성은 납치되기 전 기억이 없어 자신의 신원을 전혀 알 수 없었기에 이 TV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이 일본 시청자들 사이에서 29년 전 실종된 마츠야마 시냐군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자 일본 전체가 주목하는 큰 이슈로 떠오르게 됩니다. 미제 사건이 풀릴 수도 있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이 남성의 생김새는 어릴 적 신야군과도 심지어 신야군의 아버지의 옆모습과도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현재 나이도 실종 시기도 비슷했고요. 방송국의 신야군의 부모와 친자 검사를 진행하여 진실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쇄도했고 결국 도쿠시마 경찰이 나서서 DNA 감정을 진행할 것을 발표했죠.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시간이 지나 DNA 검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결과는 친자 불일치. 와다 류토는 신야군이 아니었습니다. 실망과 안타깝다는 목소리가 난무했지만 신야군의 부모는 놀라운 결과는 아니다. 신야가 아니라는 걸 이미 직감했었다고 밝혔죠. 불행 중 다행인 건 와다 류토는 아버지를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신야군 실종 사건은 의문점이 많은 만큼 다양한 가설과 추측이 존재합니다. 우발적 아동 유괴 사건일 가능성이 제기되기는 했지만 누가 돈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어떤 흔적도 단서도 없어서 유괴 사건이라 생각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죠. 나카하라 마리코라는 가상인물의 엄마를 사칭한 여자가 범인일 것이라는 주장도 유력했습니다. 단순히 아이를 원한 유괴일 수도 있고 다른 목적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와중에 북한 선박이 왕래하는 항구에서 신야군과 닮은 아이를 목격했다는 정보도 있어서 납북된 것은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죠. 실제로 7~80년대 북한에 의해 납치되는 일본인은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조금 신빙성이 떨어지는 게 당시 납치되어 북한으로 가게 된 일본인들은 적어도 청소년, 대부분은 성인이었거든요. 북한에서도 납치하는 이유가 다른 나라에 스파이를 보낼 때 일본인으로 위장하기 위한 교육을 위해서였는데 4살짜리 아이를 납치할 이유는 없었죠. 더듬거릴 만한 작은 단서도 없는 신야군 실종 사건 외에도 다른 미제 아동 실종 사건에서 꼭 언급되는 건 독수리입니다. 에이 설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독수리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굉장히 위협적이죠. 먼저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등 말이 많지만 실제로 독수리가 아이를 잡아간 사례는 많고 산간지역이라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는 원인 불명의 행방불명을 신에게 잡혀가는 것을 뜻하는 카미카쿠시라고 하는데요. 카미카쿠시는 신의 영역에 잘못 들어가 그곳을 떠돌거나 신이나 요괴 등에 이끌려 실종된다는 일본의 민간 전설입니다. 그래서 신야군 실종 사건도 카미카쿠시가 아니냐는 말도 나오죠. 실제로 카미카쿠시를 믿기보다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을 가리키며 하는 소리입니다. 이미 다 큰 어른이 된 신야군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도 살아있길 빌어봅니다. 가히 신의 장난질이라 불릴만한 일본의 3대 미제 아동 실종 사건 마츠오카 신야군 실종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